이렇게 이제 앰프 렉은 아닌데 요쪽 부분은 나중에 보이니까 위에서 구멍을 내면, 그래서 측면에 막히는 부분도 좀 막아주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파워 앰프가 2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커버를 안 하고 요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위에 원래 OEM 커버가 좀 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요렇게 이제 해서 요 똑같은 천을 쉐웨드를 입혀서 이제 피스로 이제 막아 조립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앰프 2개를 달면 이제 렉 작업하고 우프 박스 작업이 끝나고 결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팩맨으로 선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곡선이라든가 음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씌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본드가 적당하게 마르면 바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원래 좀 난코스를 입힐 때는 본드를 더 많이 칠하고, 본드가 구들구들 굳을 때까지 1시간이든 30분이든 기다렸다 해요. 요 끝이 부러지는 부분이 요 선에서 이게 부러지면 잘 부러진다는 거. 요 부분은 이제 다시 45도로 잘라서 45도든 30도든 이렇게 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바닥이니까 요 부분이 요렇게 붙는 부분이니까. 그럼 우파 놔볼래? 예. 요리 되는 겁니다. 이놈이 얼마나 일을 잘할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판은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니까 일부가 노출됩니다. 이게 포트하고 스피커 이 주변은 노출되고, 이 위에 이제 앰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색깔, 이게 밴드 칠하기는 거시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쉐드 천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앰프가 시트 뒤편에 2개가 나란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앰프를 고정할 수 있는 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스피커 패널을 조립했는데, 결합했는데, 그럼 이거 2장이죠, 2장. 이게 이거 18대 1장, 밑에 거 1장. 포타는 이렇게 이제 할 거고, 근데 이쪽에 많이 빕니다. 이게 원래 스티로폴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빙 둘러 있었는데, 그거 빼니까 여기 비니까 요 부분에 이제 막에 이게 칸막이도 하고, 안에 허번지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위에 덮개를 놨을 때 덮개 이제 받침대도 될 겸 요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또 만들 겁니다. 만들고, 또 앰프를 놓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높은데,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하고 하니까 또 이쪽에도 앰프 날 이제 다이를 하나 만들고, 그래 작업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앰프 렉은 아닌데 요쪽 부분은 나중에 보이니까 위에서 구멍을 내면, 그래서 측면에 막히는 부분도 좀 막아주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파워 앰프가 2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커버를 안 하고 요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위에 원래 OEM 커버가 좀 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요렇게 이제 해서 요 똑같은 천을 쉐웨드를 입혀서 이제 피스로 이제 막아 조립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앰프 2개를 달면 이제 렉 작업하고 우프 박스 작업이 끝나고 결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은 요 드렁크 턱 커버가 큼직한데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뒤에서 보면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가 원래는 쇠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디오 작업하면서 이제 이렇게 압축 잔면으로 이제 외부 소음과 드렁크 쪽의 소음, 또 드렁크 내부에 있을 소음들도 실내에 이렇게 좀 전향을 좀 없애고 위해서 요거를 좀 두툼하게 붙이고, 이 안쪽에는 또 허범제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 텅 비었습니다. 이 안에 텅 비고, 플라스틱 커버가 이제 재질이 작업을 많이 내는 재질이고 기술도 잘하는 재질이라서 이 스펀지를 뚜툼한 걸 해가지고, 뚜툼하면 이 커버 조립될 때 꾹 눌리지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이제 이렇게 허범 방음 작업이지만은 재료를 선택 잘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됐어. 이거 동영상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비주는 거를 사람들이 또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칠하는 것도, 여기 이제 앰프 들어갈 렉이
이런 작업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원래 이렇게 보통 안 하는데 아무튼 이게 또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 겁니다. 반대편에도 좀 칠해야 되니까. 이 본드는 공업용. 이 본드 통이 이게 본드가 자꾸 이게 분구멍을 막히기 때문에 완전 막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막히고 쓰다가 두면 안에 안 굳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게 좋고 대신에 쓰다 보면 안에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드가 잘 뿜어져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열어줬다가 뿜으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오죠. 원래는 요 숨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숨구멍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요 수그리다 보면 또 구멍 또 막힙니다. 본드라서. 그래서 이제 뚫어야 되고 그 시간에 뚫지 말고 막아버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쓰다가 이렇게 이제 보관할 때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굳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대신에 한 번씩 이렇게 바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평면으로 선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곡선이라든가 음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씌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본드가 적당하게 마르면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원래 좀 난코스를 입힐 때는 본드를 더 많이 칠하고 본드가 구들구들 굳을 때까지 1시간이든 30분이든 기다렸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테크닉 필요 없는 그런 기기 때문에 좀 이따 바로 하면 됩니다. 이게 본드도 많이 칠할 필요도 없고. 이게 형님 뒤 안쪽으로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발랐다 이거. 아, 발라놨네. 아까 발랐다. 그러네요. 좀 더 바르지. 아유, 또. 이거 조금 굳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도 때는 괜찮은데 두 개가 붙을 때는 딱 붙어가지고 잘못됐을 때 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굳었어. 와, 이거 뭐 머리 많이 셔노. 이 본드가 이렇게 조금 굳어야 이렇게 잘못됐을 때 탁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드를 조금 너무 가볍게 칠하면 안 되고 조금 꽤 넉넉하게 칠해주면 이렇게 잘못됐을 때 다시 떼도 그 다음 붙습니다. 뗄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작게 바르거나 또 안 말랐을 때 하면 이게 붙어갖고 떨어질 때 본드가 서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에도 이렇게 남아있고, 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었을 때 잘못됐다 싶으면 떼면 이게 떨어지는데, 그럼 다시 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드가 안 굳으면, 여기 있는 본드가 1이 붙든지, 여기 있는 본드가 1이 붙든지, 그걸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붙일 때 본드 뜯기 때문에 또 자국도 생기기도 하고, 접착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됩니다. 그래서, 본드는 조금은 넉넉하게 하고, 조금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날씨 좋으니까 10분 정도만 이렇게 있다 해도 이게 작업이 잘 됩니다. 이런 게 평면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접착되는 부분이니까 위에는 보이겠네. 윗면만 보이고 측면은 안 보이니까네. 윗면 우선으로 그래 해주고, 이거는 잘라비고 그냥.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칼날이 안 좋네. 칼날도 이렇게 부러뜨리는 여기 칼 모양 보면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칼날을 부러뜨릴 때는 이 부러지는 이 부분이 딱 요 쇠 끝에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이쪽은 빼가지고 하면, 여기서 부르려고 하면 잘 안 부러집니다. 이 모든 칼날이 그렇습니다. 이게 딱 부러지는 근까지 딱 빼가지고 딱 거기서 이렇게 살짝만 조금 어느 정도의, 여기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이게 약해도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동생 찐데 왜 안 되노? 여기 너무 지금 많이 쓰다 보니까 맛이 가서 그렇네. 아이고, 개우했네. 아무튼 간에, 요 끝이 부러지는 부분이, 요 선에서 이게 부러지면 잘 부러진다는 거. 우리 유리 같은 거 금 깰 때도, 가운데 때리면은 유리가 안 깨지지만, 모서리 부분에 때리면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가위로 할까? 이런 거 붙이는 거는 특별한 기술이 뭐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니까네. 모서리 부분이 중요하지. 이쪽으로. 여기도 위에가 중요한 거니까, 위에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위에 보여야 되니까. 이건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자르고. 이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테이블 같은 거, 뭐 이렇게 침실 옆에 테이블이라든가 뭐 원목도 좋지만은, 이 좋은 이제 뭐 이렇게 이 천을 사서 나무로 만든 다음에, 이런 나무들이, MDF 나무들이 열을 받고 하면은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천을 씌워버리면 그런 냄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꾸밀 때도 뭐 시트지 위주로 보통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본드는 이제 스프레이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3M에서 나오는 구구 스프레이, 이게 캔에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뽑는 거, 캔에. 그런 거 한 7,000원 하거든요. 그거 한 통이면 지금 요런 거 한 2개 정도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이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안 빈다고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런 거는 한 방에 못 씌우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 위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잘라요. 됐고, 여기서 땜빵 하나 할까? 땜빵.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무성해 보이니까 땜빵. 이거는 아래 단인데 그냥 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쪽 됐고, 이게 본드가 적당하게 굳으면 이렇게 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굳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일반 공업용 본드는 좀 싼 편이고 막 뿜어도 본드가 이렇게 소진되어 있는 양이 많아도 이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구구 스프레이 같은 거, 뭐 캔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한 캔에 뭐 7,000원씩 하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한두 번 해보면 딱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모서리 부분에 다시 뗐다 붙였다 해야 될 부분 같다 라고 느낌이 오는 부분은 본드를 골고루 뿌린 다음에 한 번 더 그쪽 부분만 한 번 더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쓸데 이런 공간에다 두 번, 세 번 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부분, 당겨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본드를 두세 번 칠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드를 쓸데없는 부분에 많이 칠하면 아까우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바닥이라서 남아있는 천이 김깨내 당겼어요. 이거는 어차피 바닥에 안 비는 부분입니다. 원래 요만큼 싹 잘라내 빼야 되는데, 그래도 뭐 천이 붙어 있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작업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천이 많이 붙어 있으면 MDF에 그 노출이 바닥에 있는 거지만 더 적은 거니까, MDF 자체가 노출이 많으면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 요 위에 앰프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안 비는 부분인데 나중에 그래도 뭐 땜빵을 한번 해볼까? 이건 MDF 노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싫지 않습니다. 이래만 충분하고, 이쪽에도 이게 후루쿠 작업 같은데 후루쿠 작업 아닙니다. 이게 도화라든가 뭐 중요한 부분 할 때는 또 정교하게 모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자꾸 보내버리면 귀중한 시간에 더 정성을 못 기울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작업비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좀 더 음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작업할 때 내가 같은 돈을 받아도 차주한테 더 이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비는데 그거 막 꼼닥꼼닥거리 사면 시간 다 가고 끝난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 요쪽도 마찬가지. 이게 안 비고 요도 안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좀 그렇네. 요거는 좀 반 쪼개가지고 모자라면 안 되니까 반 딱 쪼개야 된다. 어쨌든 간에 반 쪼개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요 칼질 할 때는 이걸 딱 당기면서 이렇게 이쪽 당겨주면서 칼이 가야 이게 천이 잘 잘립니다. 안 그러면 가위로 잘라야 되고. 어차피 이거는 라이트 쪽이니까 요리되는 부분이 이게 이 부분만 잘 잘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요리하고 이거는 뭐 당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면 되네. 쓸데없이 당겨서 하면 일할 때도 애롭습니다. 이게 너무 안 당겨도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본드가 너무 잘 붙어서 일하기는 쉬워요. 자, 이 바닥도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하고 되는 부분이니까 노출되는 부분만 잘하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잘라서 깔끔하게 붙일 수 있도록. 요 위에는 또 더 보이니까 보인게는 요 접목되는 부분 이렇게는 좀 잘라서 살짝 보이네. 이거는 막 좀 살짝 각을 좀 잘라갖고 말아서 이렇게 넣고. 그럼 요 부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보여갖고 이게 자꾸 접힌 게 이거부터 해가고 그러시죠 이렇게. 자, 이거는 위에가 보이는 부분이네. 이거는 바닥이구나. 바닥. 우선 모서리는 45도로 이렇게 가서 잘란 거 이렇게 붙여주고 일단 나머지 부분도 45도로 가서 그냥 여기 이제 스피커 좀 우퍼 배터리에 붙는 바닥면이 이 부분이 바닥면이. 이 부분은 이제 다시 45도로 잘라서 45도든 30도든 이렇게 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바닥이니까 이 부분이 요렇게 붙는 부분이니까 요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대로 둡니다. 요 땜빵 써도 되는데 굳이 이거는 붙어서 공기가 접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냄새를 낸다든가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여기가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트렁크 입구 문터 방음했던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열되니까 안으로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거 과감하게 이거 여기 있어서 이거부터 일할까. 이거는 뭐 자리가 좋으니까 이거 떼고 이걸 데리고 와서 모서리 부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해가지고 요 칼로 떼버리고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살짝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냥 불에 부쩍 뿌리고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본드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 안 나는 건데 땡기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계속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드리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땜빵 해야 되겠다. 고개 숙이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고개 숙이면 이 부분은 지주분 안에 잘라버리고 위에서 보면 보이니까 요리 내리고 요런 거는 이제 살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요리 자르고 요리 자르해서 이렇게 붙이고 요 부분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게 놓아 있으니까 요 부분도 살짝 각을 줘서 자르고 이렇게 감으면 되는 겁니다. 요 부분도 안 미는 부분입니다. 잠깐 치주고 이는 문구에 파는 겁니다. 요게가 수그리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만 땜빵 해주면 어차피 이거는 이 천 한 개 가지고 답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완전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땜빵을 해야 된다. 어차피 안 빕니다. 안 비고 이 부분도 땜빵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위에부터 해볼까?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보내자. 일단 이렇게 붙이고 본드가 잘 붙습니다. 칠을 많이 해놓으면 이렇게 이게 나중에 1시간 넘게 있다 붙여도 붙습니다. 원래 그 신발 뭐 수리하면은 뭐 하루 있다 신고 이틀 있다 신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본드가 굳을 때까지 너무 많은 힘을 주면 본드 다시 이틀 하니까 본드 이게 굳으려고 하면 고급용 본드들은 붙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붙으려고 하면 한 2-3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있다 뺐다 붙여도 다시 붙는 겁니다. 또 약간 이제 열을 좀 가하면 또 잘 안 붙을 때도 또 열을 좀 가하면 또 잘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편하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건 바닥 부분. 그럼 이래 해갖고 바닥 부분부터 해갖고 요 모서리 부분에서 그냥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 부분도 모서리 부분 자르고 됐고 이 부분도 이거는 좀 다른데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요를 보고 다시 보도록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요놈은 이놈도 요리 붙을 거니까 45도 비슷하게 요리 잘라서 이리 오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드끼리 서로 이게 이렇게 딱 붙으면 천 두 개가 유연하니까 본드에 의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탁 잘라버리면 별 포 안 납니다. 이렇게 포 안 나죠. 둘러 씌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쪽도 보시고 여기로 할까? 여기 접합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여기에 접합되는 부분이니까 위에 부분만 잘 깔끔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건 빼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보통 포 안 남겠네. 됐고, 이 부분은 위에 보이는 부분이 위에 보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아래단으로 위에 빈개네 아래단으로 살짝 내려주고, 여기 접합되는 부분은 그대로 해도 되는데 민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잘라주면 요리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요리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올라오니까 여기서 잘라버리고, 요거 이제 한 방 때려주고, 요것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빠 요거부터 이럴까? 오늘 본드칠을 많이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연한 두 섬유를 본드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가위로 싹둑 자른다. 그러면 이 본드가 많이 칠했기 때문에 아직 절대 안 일납니다. 사람이 손이 가도 안 일납니다. 그래서 본드를 시공하는 방식이나 그 요령이 좀 많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땜빵 안 해도 돼. 잘하면 땜빵 안 해도 되겠네. 여기 가네. 땜빵 안 해도 뒤에 천을 당기니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는 안 되는 데라서 상관없습니다. 때려. 한번 때려주고.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걸 잘라버리고. 그러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끝내고 다른 데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뭐 빨리 하거나 아무 때나 한 것 같아도 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정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업 시간을 안배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꼬말짝꼬말짝거려서 하면 안 된다. 금방 됐네. 요렇게 이제 이게 색깔이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그죠? 색깔이 같으니까 이게 뭐 이래 뭐 하나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별 포도 안 나고 좋네. 그럼 이 턱하고 이 턱이 높게 같은 높이로 한 이유가 위에 저 카바, 여기 이제 OM 이제 짐 실는 카바입니다. 요 카바가 덮어질 때 여기만 걸리는 것보다 같이 걸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서철볼이 원래 큰 게 있었는데 뺐으니까 이쪽에는 안 걸리지 않습니까? 카바가. 그러면 앰프 위에 또 나무 하나 내서 높이를 맞춰서 그 나무 옹가리 나무 위에 이렇게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앰프는 원래 튼튼한 거니까. 그럼 이쪽에 공부는 안 하는 이유는 공기가 서로 통해야 되고 그러고 또 앰프 열도 안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카바 넘어대고 좀 작업을 이렇게 방음하고 잘 했으니까 아주 잘 됐고, 이제는 앰프를 붙이고 이제 스피커 선 구멍을 이제 안 됐으니까 스피커 선 우퍼 스피커 들어갈 이제 구멍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멍 안 냈기 때문에. 그럼 우퍼 놔볼래? 네.
요리되는 겁니다. 이놈이 얼마나 일을 잘할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포타는 그냥 이거 숨죽으로 꽂아놓은 겁니다. 이 포타는 원래 기역자로 엘보로 접어서 요 포타가 있나? 요 있나? 이렇게 이제 안에서 이렇게 꽂게끔. 이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스피커가 한 1.7큐빅이나 2큐빅, 2.12큐빅, 2큐빅 전후로 해가지고 4인치 포타 10인치가 들어가면 되는 거로 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인치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3인치 두 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 짧은 3인치 두 개가 맞을지, 이렇게 엘보처럼 꺾은 이 두 개가 맞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엘보 꺾었지만은 또 여기다 파이프를 더 빼내가지고 더 깊게 해야 될지. 근데 그러니까 음을 들어가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맞춤식이죠, 맞춤식. 이게 우리가 이제 앵클로즈 박스를 짜가지고 올릴 때는 그 건장 스펙에서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변형을 줘더라도 그 포타를 쓰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얘는 박스를 짜가 올리는 게 아니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박스를 짜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짐을 많이 안 실으면 이대로 더 너무 좋은데, 이제 차주가 짐도 실어야 되니까 저 카바가 요 위에 올리지면 이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카바를 구멍 내 가지고 15인치 망을 이렇게 해서 카바 위에 짐을 실도록 할 겁니다. 원래는 뭐 음악 좋아하면 이 선에서 끝을 내는데, 그래도 뭐 짐을 실어야 되니까 저 카바를 넘기고, 그리고 굳이 오디오가 눈에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위에 카바가 덮이는 겁니다. 제품을 다 장착하고 나서.